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2주간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 절반이 미국발이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미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전수 진단 검사를 시행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또 강조하면서 생활 방역 체계 전환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은 이르면 이번 주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범진보 180석 가능 관측 등 총선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통합당은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힘을 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4.15 총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의심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만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자신의 SNS에 집에서 편하게 쉬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려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 총리가 한가롭게 쉴 때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4.15 총선 승부처를 가다 오늘은 서울의 심장부이자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로 가보겠습니다. 전 총리이자 차기 대선 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통합당 후보가 맞붙은 곳인데 미니 대선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후보의 표심 공략 비법, 조창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야당세가 강한 종로의 서쪽 끝, 이곳 교남동에 집을 구했습니다. 동서를 오가면서도 최근 재개발로 인구가 크게 늘어난 무학동 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강한 여당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활용한 해결하는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28년을 종로에서 활동했습니다. 문제를 해결치 못한다거나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정치가 계속되면 안 됩니다. 이에 맞선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도 지지세가 약한 동쪽 해화동의 털을 잡았습니다. 인구가 많은 동쪽 지역을 챙기면서도 최근 들어 우호 지역인 북쪽 지역을 주로 공략하는 모습입니다. 황 후보는 이 후보를 경제폭망의 공동 책임자로 비판하며 조국 전 장관 이슈까지 꺼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종로 시민들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차기 대선을 노리는 여야의 대표 주자가 맞붙는 만큼 유권자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게 빅매치인 만큼 뚜껑을 열어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네, 마지막 주말을 보내고 이제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계속해서 말조심을 당부하고 있지만 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커서 이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죠. 이어서 정치권 소식 이동화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이 상대적으로 여권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이 과반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 파장을 낳고 있는데 유시민 이사장 얘기죠? 네, 맞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지난 10일 유튜브 알릴레오를 통해 주장한 내용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민생당과 정의당 등을 합친 범진보 진영이 얻을 수 있는 의석수를 최대 180석까지 내다봤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민주당 분들은 130번 달성할 것 같고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지역구 노력 중이다 했는데 300석 중에서 범진보가 180석을 넘기고. 발언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이 아니다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 민주당 대세론으로 해석돼 표심이 역풍에 불까 봐 사흘만 참아달라 이런 호소도 나왔고 함부로 국민의 뜻을 쉽게 말하면 안 된다.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고는 누가 국민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뜻은 늘 준엄합니다. 그러자 미래통합당은 정권의 오만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따른 막말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타개할 마지막 변수로 삼겠다는 건데요. 예. 황교안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180석을 얻겠다. 뭐가 되겠다. 국민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전혀 아니지요. 이러한 무도한 정권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과거 의석수를 섣불리 예측했다가 혼쭐이 났던 경험이 있는 정치권으로서는 네. 최대한 자중해서 막판까지 표심을 얻으려는 것이고 네. 상대당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께 부각해서 심판의 대상으로 비치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엔 사전투표율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격전지에서 유독 높게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의 사전투표율은 26.7%를 기록했습니다. 예. 2014년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된 이후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라는 유권자의 의지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반면 미래통합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한 분노가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대거 이끌었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예. 확실히 격전지에서는 사전투표율이 평균에 비해 높았던 것을 보면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해석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의 대표적인 격전지인 종로와 동작, 광진의 경우에는 서울의 평균 투표율은 27.3%를 훌쩍 넘어서 유권자의 관심이 뜨겁게 나타났습니다. 예. 물론 정치적인 이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15일 총선 당일에 사람들이 몰릴 것을 우려한 시민들이 혼잡을 피해서 미리 투표했을 수도 있고요. 사전투표는 자신의 투표지 외에 이틀간 전국 어느 투표소에도 투표가 가능했으니까 이 점이 편리해서 미리 투표에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전투표율을 놓고 저마다 해석이 분분하네요. 근데 이렇게 사전투표의 비중이 높아지면 이 총선 때 사실은 출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출구조사의 정확도에도 사실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유권자의 4분의 1이 넘는 숫자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예. 하지만 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출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현재 정치권에서는 지난 총선 투표율은 58%를 넘어서 60에서 65%가량도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예측이 맞다면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약 40%의 의사가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변수 때문에 당일 18시에 맞춰서 출구조사가 나오더라도 박빙인 지역에서는 오차가 날 확률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이틀 남은 총선 여야 지도부는 그야말로 총력전을 벌일 텐데 유세 지역은 어디로 선택을 했나요? 네,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이틀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5일 0시가 되면 공식 종료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세가 강한 TK 방문을 전격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포항과 구미, 안동 등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곳에서 지원 유세가 전무했지만 막판 TK 지원 사격을 통해 민심 회복을 노리겠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충청도 지원 유세에 좀 더 집중합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충북 청주와 청주, 세종 등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 지역을 돌면서 표심 다지기에 집중합니다. 한편 지도부의 유세 일정이 수시간 전에도 바뀌는데요. 오늘 여야 지도부가 TK나 충북 지역에서 동시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막판까지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국민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동화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는 기독교 최대 절기인 부활절이었죠. 코로나19 속에서도 부활의 기쁨을 즐기려는 일부 교회와 성당에선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영화 관람에 이용되던 자동차 극장이 예배당으로 탈바꿈하는가 하면 온라인 예배로 부활절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자동차 극장. 밤에만 문을 열던 이곳이 오전부터 차량들로 북적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요청에 오프라인 예배를 자제해오던 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고안해낸 일명 드라이브인 예배 현장입니다. 코로나19가 전달이 빠르다 해서 저희들은 자동차 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파수를 맞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공간이지만 각자의 차 안에 머물러 직접 접촉은 피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극장입니다. 저도 직접 차를 타고 예배가 잘 들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니 마치 예배당에 나온 것처럼 생생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린 게 5주가 지났어요. 오늘 6주째인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렇게 야외 자동차 극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또 상당수 교회에서도 신도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온라인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부활 시간에 어떠한 문제도 어려움도 고통도 괴롭도 명동성당에서는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 신도들이 성모상 앞에서 남아 손을 모으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 부활은 일반인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위기를 희망으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도 서울에서만 약 2천여 곳으로 추산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신도 간 간격을 유지하며 예방수칙을 지킨 곳도 있었지만 일부 교회에선 단속 공무원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손하늘 기자입니다. 한 달 반 만에 교회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전신 소독을 한 성도들이 인적 사항을 적고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배당 의자엔 이곳에만 앉으라는 스티커가 띄엄띄엄 붙었습니다. 중요한 절기라 열게 됐고요. 정부가 권장하는 거리 뛰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진행해온 교회들이 부활절을 맞아 현장 예배를 연 건데 서울시는 이런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열었고 신도 1,200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집회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지만 교회 측이 피켓으로 시야를 가리면서 소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 관계자들의 저지로 서울시는 예배당 점검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외부에서 지금 모여 있는 부분도 채정을 한 것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석을 해서 집회가 금지된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에선 교회 관계자들이 예배당 입구에 배치된 공무원들과 거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부활절 방해하지만 나가세요. 어디에 들어와요? 나가요.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서울에서만 2천여 곳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교회에 대해 경찰 고발과 집회 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시행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환자가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한 무비자 입국도 오늘부터 제한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오늘 0시부터 미국에서 오는 모든 승객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달 22일 유럽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를 전수조사하는 건 4월 들어 미국발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2주간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환자 459명 가운데 미국발 입국자는 228명으로 절반에 육박합니다. 미국 자체에서의 지역사회 위험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그 입국자에서의 감염 위험도가 좀 더 증가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에 따라 증상이 있는 사람은 공항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어도 입국 사흘 안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서울 등 많은 지자체가 해외 입국자를 전수조사하고 있어 검사 역량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내다봤습니다. 기존에는 자가격리 후에 유증상 시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변경하여 자가격리 후에 3일 내에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이와 함께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90개 나라에 대해 오늘부터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해외 유입 환자를 차단하는 동시에 시설 격리에 대한 행정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전파 속도나 완치율을 봤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전환기를 맞은 게 아니냐 이야기들이 속속 나오는데요. 사회부 윤지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기자, 먼저 이 현재 코로나19 완치율이 크게 높아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10%대였던 완치율이 현재는 70%를 넘어섰습니다. 한 달 사이에 완치율이 7배가 된 겁니다. 또 신규 확진자 수도 지난주와 비교해 약 40% 수준으로 감소했는데요.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된 32명을 포함해 전체 확진자는 모두 1,512명,
이 가운데 7,368명이 완치돼 격리 해제됐습니다. 네. 하지만 고령층의 경우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완치 이후 재확진된 환자도 111명이나 되거든요. 방역당국은 재확진 사례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잠잠해졌다 이렇게 좀 보이긴 하는데 이번 주말까지로 연장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면 이거 계속 가는 건가요? 네,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4주차를 맞았거든요. 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한이 오는 19일, 그러니까 일요일까지입니다. 예. 그 이후에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이 검토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쯤 결론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아까 이야기한 생활 방역 체계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모두 처음 접하는 개념인 만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간단하게 말하면 일상생활과 방역을 조화시킨 대응 체계를 말합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와 완전히 다른 개념은 아니고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개인 위생 수칙, 환경 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네. 고강도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만큼 출구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은경 본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생활 방역의 내용이 뭔지에 대한 거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의 코로나19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지침과 제도와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낙관론을 펼쳤다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할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경고도 나오고 있어서 생활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신중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는 만큼 이 소규모 집단 감염 위험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을 막고자 전자 손목밴드를 2주 안에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에 다녀온 60대 남성이 그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을 들렀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송파구는 이 남성을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현재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가 459명, 특히 미국 유입이 전체의 49.7%로 228명에 달하거든요. 그런 만큼 해외 입국자들은 반드시 자가격리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 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부활절인 만큼 어제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많았거든요. 소규모 집단 감염 우려가 큰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그날까지는 정말 끝까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윤지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백화점을 찾는 사람이 크게 줄자 업계에선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활로 찾기에 나섰습니다. 재밌고 신선한 방법으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경제단체는 2분기 경기 전망을 낙관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텅 빈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2명의 여성이 판매 방송을 진행합니다. 체형이 다른 두 모델이 실제 옷을 입어본다는 점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습니다. 이 시국에 옷을 쇼핑하러 다닐 수가 없잖아. 저희가 대신 입어드리고 실시간 시청자가 2만 명을 넘어서자 모델들이 큰절을 하는 등 생방송 특유의 상황도 연출됩니다. 또 다른 백화점에선 유튜버와 판매사원이 함께 방송에 나섰습니다. 저는 지금 불 꺼진 현대백화점 무역선택점에 와 있고요. 방송을 통해 백화점은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채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접속자 수가 많아지면 100원가량의 포인트를 준다는 점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단체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백화점은 1분기에 비해 2분기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이란 분석입니다. 온라인 판매가 주력이 아니고 오프라인 판매가 주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백화점 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곤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대형 백화점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어제 오후 충남 서산의 한 야산에서 큰 불이 나 지금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선 가정집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자은 기자입니다. 산 한쪽이 붉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5분쯤 충남 서산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인근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야산은 대산석유화학단지와 4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어 소방당국은 불길이 더 번지지 않게 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계속된 건조주의보에 강풍까지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동원할 예정입니다. 잠옷 차림의 주민들이 소방관의 부축을 받으며 빠져나옵니다. 주택 지붕에서 시작된 불은 집안까지 덮쳤고 집안에 있던 2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다행히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형태를 도통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곳저곳이 심하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6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SNS에 집에서 편하게 쉬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 자제에 동참해달라는 의도였지만 이 총리가 한가롭게 쉬고 있을 때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가수 호시노겐의 집에서 춤을 추자란 노래와 함께 편집해 개인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자택에서 강아지와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무언가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의자에 앉아 리모컨을 누르며 TV를 시청하기도 합니다. 아베 총리는 친구도 못 만나고 회식도 못하지만 외출 자제 행동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영상을 올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일본 누리꾼들은 분노했습니다. 한가로운 휴식 영상을 올려 국민이 더 불안에 빠졌다는 지적부터 감각이 사이코패스 수준으로 어긋났다며 부끄러운 트위터 사용을 자제하라는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1일 확진자 수 폭증세가 이어지며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8,000명을 넘은 상황. 이달 초에도 자신의 SNS에 코로나19가 청년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던 아베. 2주 만에 또 다른 설화로 정치적인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54만 명,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 대축일 미사를 집전하면서 코로나19 대응책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전 세계 국가들의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54만 2천 명, 사망자는 2만 1,000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와이오밍주를 마지막으로 50개 주 전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염병으로 모든 주가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건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만 피해가 가장 컸던 뉴욕주에선 중증 환자의 확산세가 다소 둔화됐습니다. The curve of the increase is continuing to flatten. The number of hospitalizations appears to have hit an apex, and the apex appears to be a plateau. 유럽 대륙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7만 명, 사망자는 7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이동 제한령 속에 기독교 최대 축일인 부활절은 쓸쓸한 분위기였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선 최소 인원만 모인 채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례로 부활절 미사가 열렸고 신자들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미사 영상을 봐야 했습니다. 교황은 코로나19가 불러온 세계적인 위기 속에 모든 국가의 연대와 상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검찰이 오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을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공범까지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현재 이들이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검찰은 일단 조주빈을 재판에 넘긴 뒤 보강 수사를 거쳐 범죄단체 조직죄를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텔레그램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주빈과 공범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온 검찰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늘 조주빈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관심사는 공범까지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현재 조주빈과 공범들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범죄가 조주빈의 조직적인 지휘 통솔 아래 이루어졌는지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은 일단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N번방 사건 관련 무관용 원칙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는 디지털 성착취 바이러스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가지고 무관용의 대처를 하겠습니다. 검찰도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조주빈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화관도 역대 최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장들은 검증된 명작을 재상영하면서 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관객은 183만 4천 명으로 2004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였습니다. 급기야 지난 6일부터는 평일 관객 수가 10,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0% 이상이 줄어든 겁니다. 주말 하루 관객 수도 4만여 명에 불과한 가운데 극장들은 슈퍼히어로 기획전을 내놓으며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 중입니다. 멀티플렉스 극장들은 오는 15일부터 어벤져스 시리즈를 비롯해 로건, 데드풀 등 마블 영화들을 일제히 재개봉합니다. 인기가 검증된 대작들을 통해 관심을 끌 계획입니다. 각 영화관이 자랑하는 초대형 혹은 특수 상영관까지 모두 동원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팬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중계가 없는 상황에서 명승부해서 과거 게임들을 보고 있듯이 극장에서 다시 한번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관객들을 위해서 라라랜드 등 봄과 어울리는 로맨스 영화들도,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을 비롯해 벌새, 우리 집 등 국내 화제작도 속속 찾아옵니다. 극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된 만큼 뛰어앉기를 의무화하는 등 안심할 수 있는 상영 분위기를 만들며 관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북한이 어제 정기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외무상으로 임명된 리선권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후임으로 추정되는 김형준 역시 국무위원회 위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작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개편된 핵심 외교 라인이 국무위원에 진입한 셈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세상엔 이른바 금손 가진 분들 참 많죠. 이분은 사진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네요. 조물조물 찰흙으로 머리를 만들고 바늘과 붓으로 다듬어주니 지금은 고인이 된 슈퍼스타 코비 브라이언트가 나옵니다. 쓱싹쓱싹 세심한 손길을 거치니 미소가 똑 닮은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도 뚝딱. 중국 수영계의 슈퍼스타 순양이 금방이라도 인사할 것 같은데요. 중국의 한 예술가가 사진만 보고 무려 12년 동안 해오던 작업이라는데 이 정도면 예술가를 넘어 마술사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요즘 허례허식을 줄인 작은 결혼식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1년 전부터 기다려온 이날을 위해 진짜 작은 결혼식을 택한 분들이 있습니다.
갓 결혼한 신랑 신부 한 쌍. 하지만 하객석은 텅 비어 있고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채 식이 치러졌습니다. 신랑 신부도 내내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데요. 이탈리아 로마시에서는 봉쇄되기 전 시청 결혼식을 신청한 이들에 한해 예외적으로 결혼식을 허용했습니다. 미용실과 꽃집이 모두 문을 닫는 바람에 신부는 머리도 직접 손질하고 조화로 부케를 만들었다는데요. 그래도 이런 게 삶 아니겠느냐며 행복하다는 이 부부.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낸 결혼식인 만큼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랍니다. 요즘 꽃들이 참 예쁘게 피어나는 시기인데요. 이럴 때 우리의 작은 도움이 보이면 어떨까 싶네요. 각양각색 아름다운 장미들. 어디 꽃 주문이라도 들어왔나 했더니 꽃을 따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요. 그 후 분쇄기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렇게 처리된 꽃뭉치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모스크바가 봉쇄되면서 꽃집들도 문을 닫는 바람에 꽃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폐기 처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처럼 키운 꽃들을 버려야 하는 이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휴일에 내리던 비나눈은 모두 그쳤는데요. 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어제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공기도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은 4.8도, 춘천은 1.8도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훌쩍 올라서 포근해지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 20도,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거세게 불겠고요. 그 밖에 서해안과 내륙에서도 약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중서부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를 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서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물결도 2에서 6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전남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에서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대전은 5도, 대구는 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훌쩍 올라서 서울과 춘천 20도, 부산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따뜻해지겠습니다. 목요일 서울의 낮 기온 22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